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또 코스피가 상승해서 끝났죠. 3100 부근까지 가서 이제 끝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밴드 폭을 하회를 해서 바깥쪽에 유동성 큰 밴드 폭을 하회를 해서 좀 더 이제 좀 추세가 전환이 되느냐. 근데 정말로 이번엔 반등을 시켜서 추세 전환 안 되고 다시 한번 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어제 설명드리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쪽이 이제 순매수 쪽이 들어오고 외인들도 어느 정도 매도하는 걸 줄여주면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밴드폭으로 이렇게 좀 조정해 주는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오늘 이제 네, 비차익 거래 순매수로 들어왔죠. 순매수로 들어와 갖고 한마디로 어제 과했다는 거죠. 이제 매도가 과한 상태, 지수가 현재 조정 장세는 맞지만 그렇다고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세로 가는 그런 추세 전환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거죠. 자, 이 비차익 거래부터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사실상 상승에 지수가 반등한 거에 대한 그 주체는 이제 외인들 수급도 개선된 게 있지만 금융투자 쪽, 네, 단기적으로 좀 잡았던 금융투자 쪽에서 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왔고 일단 연기금도 순매도, 매도 자체를 줄였죠. 매도를 줄이고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순매도 규모가 뭐 많이 줄었죠. 근데 얘네들이 줄면은 꼭 결국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네,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고 그러면서 3100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안타까운 거는 오늘 개인들 거의 2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는데 어제 뭐 뉴스도 그렇고 되게 공포 심리가 많았고 했는데 자, 안타까운 부분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간밤에 이제 미국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좀 주시해서 외인들 수급이 어저께 왜 나빴는지 그걸 따라간 기관들이 왜 그랬는지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간밤에 이제 또 파월 의장이 또 하원에서 발표가 있었죠. 발표하면서 미 증시가 반응한 걸 봤으면 이렇게까지 매도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패닉이 돼갖고 언론이 워낙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 심리로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리를 좀 잡고 있을 자리에서 좀 매도가 더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뭐 단타도 있었을 겁니다. 단타에 의한 매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오늘 뭐 연기금 자체가 어제 2조가 넘었잖아요. 그게 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금융투자의 순매수 규모가 순매수가 이제 1조가 넘어갔죠. 그리고 외인들도 어쨌든 매수 쪽으로 임하면서 네, 전반적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수 모양으로만 보면 어제 중요한 게 이 자리에서 이제 하방으로 가면은 추세가 어느 정도 이 모양새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그림이 이제 보이시죠? 요 안에서 박스를 그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네모난 박스를 그리고 가고 있는데 자, 이게 결국은 여기까지 깨지면 이 모양이 깨지고 아래로 이렇게 가잖아요. 어제도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박스로 갔던 게 이제 아래로 가면은 추세가 좀 전환이 돼요. 근데 꼭 지금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좀 공유 드렸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올려줘서 다시 한번 박스로 들어왔고 지금 이 가격대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좁은 박스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요 두 개 같은 경우 미 국채금리 때문에 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 자, 파월 의장이 이제 상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시장의 걱정을 해소를 하긴 했지만 명확하게 가려운 대로 긁어주지 못한 거예요. 명확하게 해소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한데 이렇게 얘기해 준 거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것처럼 좀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째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뭐죠? 홍콩의 증권거래세 인상을 빌미로 한번 또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올랐냐면 특히 외인 매수가 들어오고 했던 게 하원에서 발표할 때는 파월 의장이 좀 더 강하게 발표했습니다. 상원에서 그 연설한 내용 갖고 시장이 여전히 불안해하니까 이제 아마 생각을 했겠죠. 좀 더 강하게 좀 메시지를 줘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에서 발표할 때는 좀 더 이제 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개선돼서 뉴욕도 그랬고 이제 외인들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네, 오늘 이렇게 상승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외인들 매수가 또 들어오고 하면서 또 금융투자도 이제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네, 뭐 지수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괜찮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3100, 그 3080에서 원래 3100, 35에서 30, 40 정도 그 사이에 밴드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 주는 좋은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쵸? 안에까지 올라와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략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죠. 이 어느 정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 분기 리뷰 결과가 실행이 되죠. 아마 이제 장 종료 동시효과에서 한 7천억 정도 규모가 나올 거로 보이는데, 자, 외인 매수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외인 매수세도 좀 있죠. 9천 얼마 정도 되고 기간도 지금 9천 얼마. 이런 거 추세를 감안을 할 때 내일 뭐 7천억 정도가 나와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 자체가 어차피 3135 정도까지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매도가 나오니까 내일 그냥 제가 보는 예측입니다. 오늘 밤에 뉴욕에서 뭔가 큰 이슈가 없는 한 내일은 살짝 이 위쪽으로 조금 들어 올렸다가 동시효과 쪽으로 가면서 이제 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밴드 안에 머물러 있거나 3080 정도 부근에 이렇게 있거나 3080보다 조금 빠진 3070 몇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내일 매수만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밴드폭 안에서 완전히 머물겠죠. 뭐 한 3100 언저리 위아래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7천억이라 되는 매도물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부담은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밴드 하단 쪽에 이제 위치를 하면서 뭐 3080 부근에 있거나 좀 빠져서 3070 몇 정도에서 이제 마감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세 자체가 그렇게 뭐 나빠지는 추세는 아니니까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그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다시 밴드폭 안에 들어가면 기존처럼 다시 이 작은 밴드 안에서 조정 장세가 갈 수 있는 그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내일은 오늘 수급상 보면은 약간 이렇게 정강 후약으로 갈 수 있어요. 약간 쓱 올리다가 지수가 빠지는 형태, 약간 올리다 빠지는 형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전반적인 그 상황을 좀 보면 8원 발언에 뭐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내용은 뭐 그냥 그렇고요. 파월 연준의장이 통화정책 관련한 청문회에서 하원에서 이제 경제는 여전히 도전받고 있고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느리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3년. 최소 3년은 걸린다. 3년 동안에는 금리 인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얘기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게 많이 작용을 했었고, 자,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하나 더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 하원에서의 발언은 상원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했지만 세 가지 정도 멘트가 좀 달랐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인플레이션 목표인 2% 달성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 네, 2023년까지는 목표치는 2% 밑돌 것 같다. 밑돌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해서 3년 이상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말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불안했던 게 금방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고 그러면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되게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상원에서 이제 발언을 할 때도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당장 뭐 금리 이렇게 올릴 생각은 없다 했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뭐 할 거냐. 이게 이르면 2022년 말에도 금리 인상 될 것 같기도 했는데 이거 불안한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딱 종식을 한 거예요. 3년 정도는 최소 올릴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은 벌은 거예요. 그쵸? 금리 인상 때문에 불안하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언제 올리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된 겁니다.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사실 상원에서도 투자자들은. 그래서 뭐 올릴 거면 언제 올릴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좀 궁금했는데 상원에서는 그 정도까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하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야, 그럼 당분간 이제 안 오르겠네. 야, 이제 불안감 조금 좀 내려앉았네. 그러니까 불안감이 조금 가셨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산이 지금 버블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계속 그 의구심이 많았죠. 네, 자산 버블이냐, 자산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약간 너무 거품이 심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 금융여건 완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그건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지금 치솟아서 버블이 오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하진 않겠다.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죠? 이 양적 흡수,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를 올리거나 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던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라일 브레이너드, 그 연준의 이제 이사거든요. 라일도 이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다음에 400만 명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떠난 걸 고려하면 실업률은 6.3%가 아닌 10%에 가까울 거다. 여전히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높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실업률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실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양적 완화, 통화 공급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자, 이거를 정리하면요. 파월은 금리는 앞으로 한 3년, 최소 3년은 올릴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라일 브레이너드도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공급을 하되 그 양적 공급을 완화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통화를 시장에 공급을 하는데 통화 공급하는 양을 갖다 서서히 이렇게 줄이는 거.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물이 흐르는데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그면 물에 흐르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둘 다 어쨌든 증시에서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지금 증시든 부동산이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르는 효과도 있어요. 유동성 덕에 가는 효과도 있는데, 이 유동성이 줄어든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했던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오늘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3년 동안 안 하겠다. 그리고 어떤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한동안 안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뭐죠? 유동성 지속된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니까 기관 역시도, 이 금융투자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 성향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아주 장기, 여기는 중장기, 여기는 단기 성향이 좀 있는데, 그래? 시장 상황 보니까 외인 수급도 개선되고 괜찮아 보이네. 어제 코스피 저렇게 빠진 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야, 이제 홍콩 뭐 증권거래세 때 저렇게 빼는 거는 조금 빠질 수 있는데 뭐 저렇게 3천까지 깨? 그거는 과했어. 다시 올리자 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런 시장의 상황들인데,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을 해소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 장세로 가면서 그리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올해는 다시 한번 증시를 좀 움직여 볼 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매스컴에 나온 얘기만 들으면서 불안해 하다가 오늘 이제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냥 매도를 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내일 아마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정 폭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쓸 수 있는 전략은, 제일 좋은 전략은 오전장에 이렇게 살짝 올려요. 위로 지수를 좀 올리다가 오후장 가면서 빼는 거거든요. 그 빼는 위치가 이 박스 하단으로 줄 건지 아니면 여기다 살짝 내려온 것까지 줄 건지,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3.80포인트하고 3.100 사이에다 놓을 건지, 3.80보다 좀 빠진 한 3.70 정도, 70 몇 정도 되는 데에 놓을 건지, 이건 이제 내일 거기 따른 건데, 어느 쪽이 되든 이제 기간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된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이 안에 박스를 유지할 때는 어떻게든 이제 3.80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변동성을 키웠지만 다시 풍선 효과로, 풍선 확 불다가 바람을 입구를 이렇게 썩 빼면은, 풍선이 아니라 스프링 효과죠. 죄송합니다. 스프링을 확 늘렸다가 놓으면은 제자리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증시 상황이 외인 수급도 개선됐으니까 살짝 내려도 도로 올라온다. 이제 자신감이 붙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일은 살짝 올렸다가 오후에 쫙 빼는, 그러다 동시효과 때 이제 좀 더 빠져서 제가 보기엔 3070 몇 포인트의 소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뭐 수급상 괜찮다 그러면 3080 위에서 그게 더 안정적이긴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오전장에서 개인들 추격 매수를 하다가 결국은 기간 외인의 매도물에 또다시 내일은 개인 순매수, 기간 외인 순매도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죠. 네, 그런 전략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뭐 단기로 오늘 뭐 혹시라도 종가 매매 하신 분들 내일 오전에서 한번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면 거기서 단기 수익을 내시면 좋고, 내일은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수가 올라갈 때 그냥 지켜보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시는 날이죠. 금요일이잖아요. 또 쉬시면 좋고. 네, 물론 이건 100% 맞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 분석에 대한 네, 제 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분석이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어쨌든 이렇게 이게 좀 저랑 같이 좀 며칠 쭉 한동안 보신 분들은 최근 장세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비차익 쪽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차익을 잘 보시면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비차익 거래가 들어 올렸다 내려오면 여긴 어느 정도 선에 이제 순매도가 될 수도 있겠죠. 내일은. 네, 뭐 예측입니다. 네, 더 잘 가면 좋죠. 잘 가면 좋은데 내일 MSCI 분기 리뷰 적용이 있는 그런 어쨌든 이벤트가 있는 날이니까 굳이 저라면은 무리를 안 할 것 같아요. 무리를 안 한다고 하면 살짝 들어올렸다 빼는 그 형태. 그래서 이게 뭐 순매도가 커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형태, 비차익 자체가 순매수 가다가 순매도로 전환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어느 정도 그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도 추격 매수보다는 기존의 스탠스, 약간 방어적이고 이제 좀 안정적인 그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SK 케미컬. 네. 자, SK 케미컬 오늘 좀 더 뭐 오르긴 했죠. 근데 장중에 보신 분들은 좀 롤러코스터를 좀 타셨죠, 오늘. 네. 케미컬 오늘 뭐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네, 차트가 막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차트 갑자기 떠갖고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제 장 개시하면서 이제 한번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오전에 한번 확 치고 나서부터는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긴 했어요. 네, 그 뜻은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되게 자리를 잘 잡고 가는 듯한 모습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 뒤에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투자가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아까 비차익도요. 사실 금융투자 여기 프랍 트레이더들도 자기들 자산 갖고도 그렇게 설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종목마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가 어느 식으로 가느냐, 방향을 어디로 베팅하느냐를 참고하시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괜찮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는 투신 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그냥 중장기 또는 중단기 이런 형태로 방향성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 어저께 순매수, 투신 순매수였죠. 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제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서 이제 순매수인 것도 있는데 오늘 약간의 소폭 이렇게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금융투자 순매수, 근데 투신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게 주는 시그널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60선 돌파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눈치가 좀 보인다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외인들까지도 단타긴 하지만 네,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외인 매도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단타 쪽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매도량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연기금마저도 뭐 지금 이게 거의 이런 수치는 본 지가 되게 오래됐죠. 그죠? 천 단위, 거의 만 단위로 맨날 매도하다가 이런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수는 어차피 뭐 얼마 안 했지만 네, 투신도 뭐 오늘 매수 얼마 안 했고 금융투자가 그래도 조금씩 하는데 전반적으로 기관이 그렇게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인들이 중심으로 가는데
자, 외인들은 오늘은 좀 매도를 많이 했고 매수 규모는 약하죠. 그래서 개인이 오히려 매수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오늘 좀 매수를 많이 했고, 네, 외인이 조금 매도한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분위기를 봐서는 내일 특히 금요일이고 MSCI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당장 60선을 돌파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120선 위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자리 잡는 모습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현재 정도 이렇게 주가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살짝 빠질 수도 있거든요. 내일 요게 살짝 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120선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특히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38만원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은 조금 빠지더라도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3월이잖아요. 3월부터는 조금씩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3월 첫째 주에 아마 40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자리만 잘 잡아주면은 추세상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금융투자, 투신 이런 쪽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다행히 연기금이 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네, 얘들 이제 조금씩 이제 양심이 있는 거죠, 뭐.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60선 돌파 시도를 했고 지금 이 전에 있었던 여기 지지선 겸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여기를 뚫으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지금 못하고 지금 밀려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도 120선 위에서 자리 잡고 있고 뭐 38만원 위에서도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새는 괜찮아요. 더군다나 오늘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렇게 막 출렁출렁 거리다가 그 다음부터 쭉 파동도 거의 없어요. 쭉 이렇게 간 상태라 뭐 모양새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갔거든요. 네, 한번 쭉 하다가 밀려 내려와서 요 부분 때문에 요 한번 올렸다가 자 보시면 시가가 여기에요. 여기서 시가 네, 시가 자체가 39만 3천원으로 올렸죠. 올려놓고 갔고 여기서 한번 쭉 올려서 39만 7천원까지 올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39만원 넘겨서 가는 거는 좀 오버인데 얘기가 나온 거죠. 이 60선을 돌파해 갖고 40만원 근처에 가는 거 내일 금요일이고 이벤트도 있고 오늘 이러는 거 좀 오버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매도물이 나오면서 좀 내린 겁니다. 물론 이제 단타도 꼈죠. 왜 단타가 끼냐면 참고인데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바닥에서 다지기 하고 나서 큰 양봉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단타가 좀 껴요. 네, 왜냐면 바닥 다지고 상승형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한 번 정도 시세를 조금이라도 주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단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가 단타도 있고 그러니까 매도물이 나오고 좀 밀렸는데 최저가도요 보시면 38만 1천원에서 어쨌든 하고 보시면 하자마자 바로 올려갖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네, 자, 요 선이죠. 여기 보시면 시가로 봐야 되죠. 양봉이니까 38만 3천원 올라와 있죠. 38만원 위로 38만 3천원 여기도 그렇지만 38만원 위에서 지금 쭉 여기서 움직였어요. 보시면 38만 3천원 위에서는 그래도 계속 오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38만 5천 그 5,500원 뭐 한 번 더 올리면 더 좋긴 했는데 어쨌든 동시효과에서 좀 나오긴 했지만 38만 5,500원 38만 5천원 이상에서 끝난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매수 우위로 끝났잖아요. 자, 이런 상태니까 내일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MSCI도 있고 이제 매도물이 나오는 날이라는 걸 다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기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38만원 위에서 마무리만 줘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제일 좋은 건 이 양봉, 이 음봉 아니지, 음봉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딱 멈춰갖고 끝나면 그 다음에 60선 공략하고 그리고 40선 공략하고 20선하고 40만원하고 40선이나 40만원이요. 20선하고 40만원 자체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돌파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뭐 크게 이 120선 밀리지 않고 특히 이 봉 안쪽으로 가둬지면서 한 38만 4천원 뭐 3,500원 4천원 그 정도만 끝나도 되게 괜찮은 모습이에요. 네, 그거 뭐 좀 빠졌다고 고민하실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해서 이제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내일은 혹시라도 조금 빠지더라도 너무 심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또 오늘 또 살짝 올라갔고 이제 박스권 내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250원이 되게 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그 가격대였는데 올라섰어요. 오늘 올라섰고 올라갔다가 빠졌는데도 13,000 죄송합니다. 13,300원에서 멈췄어요. 그동안 13,250원이 상당히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계속 돌파를 못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올려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선. 네, 연기금 뭐 계속 사주고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정말 작용을 잘하고 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케미칼은 좀 연기금이 얄미운데 이 여기는 참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금융투자 계속 윗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투신이 어제보다 더 매수를 올렸죠. 네, 순매수를 올린 상태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었다는 거는 현재 자리에서 눈치 좀 보자 이건 상태거든요. 내일 아무래도 이제 말씀 계속 드리지만 MSCI 실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외인들 매도가 내일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긴 해요. 여기 외인이 매도를 많이 하면 좀 주가가 좀 빠지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내일 외인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좀 봐야 돼요. 네. 또 오늘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많지 않죠. 개인이 뭐 주로 했었고 근데 매수량을 보면은 개인에 비해서는 이 비율로 보면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쵸? 기관 매수 비율이 높아요.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 둘이 매수 규모가 많은 편이에요. 이건 뭐냐면 현재 정도 주가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작업할 때 괜찮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외인들 매도량이 이렇게 막 너무 크게 나오지만 않으면 어, 내일 그렇게 이 종목 자체는 큰 충격을 안 받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거 두 개 이틀은 그냥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이 올라갔고 또 이유 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상태가 된 거죠. 더군다나 웃기는 건 시가 종가가 지금 똑같잖아요. 13,000원에 시작해서 13,550원이었나요? 일단 끝나고 13,550원에 시작해서 13,000원에 끝나고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죠. 13,000원에서 13,300원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 13,250원이 이 저항대로는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는 참 골치 아픈 가격대거든요. 여기도 저항, 그쵸? 올라가다 여기서 부딪히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돌파를 했어요. 근데 뭐 이런 데들도 보면은 지지 라인이기도 하면서 이런 데서 또 저항선으로도 많이 작용을 해요. 네. 그런 데인데, 어쨌든 뭐 기존에 어쨌든 이제 저항선을 해서 멈추고 계속 멈추고 여기도 또 지지를 받고 근데 깨지긴 했지만 여기도 또 올라가다가 이제 멈추고 여기 보시면 시가 종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올라서긴 했지만 어쨌든 저항선으로 많이 작용을 했던 데인데 또 지지선으로도 많이 작용을 했죠. 이런 데로 보면 오히려 지지, 그쵸? 지지선, 또 여기도 지지선. 그러니까 이 13,250원이 이 종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가격이거든요. 가격인데 또 올라섰어요. 올라섰고 꼬랑지까지 만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도 소화하면서 올라간 모양새거든요. 자, 시작하면서 시가가 여기인데 14,000원 갔다가 밀렸고, 그쵸? 저가, 네. 여기까지 지금 저가가 이제 13,150원, 150원 정도 되겠네요. 13,150원. 근데 13,150원이, 아이고, 그죠? 네. 이 13,150원이 그냥 저가로 딱 하고 꼬랑지도 없고 딱 여기 놓으면 그냥 올리고 여기 내려오면 올리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3,150원 요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13,000원까지 13,300원까지 가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13,400원 종가 자체도 지금 위로 잡아서 오늘 그냥 주가 모습 자체는 어쨌든 지금 자리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얘를 갖다가 없애면요 위 머리도 없어요. 시가를 이렇게 잡아서 그렇긴 한데 위 머리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13,000원을 그 당일 고가로 해서 마무리가 됐고 13,150원이 당일 저가로 이렇게 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상 보면은 마치 이렇게 망치 모양이라 그러죠. 요거를 저 해머, 역해머. 네. 그래서 이렇게 돼 갖고 여기서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사실 이 13,000원이라는 13,300원이라는 이 가격을 놓고 아래 위로 이렇게 좀 된, 그러니까 최저가는 13,150원, 실제로는 13,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정 모양이 된 거예요. 요 몸통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돼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대해서, 하단에 있는 이 박스 하단에 대해서는 지지가 괜찮다라고 지금 심리적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면 내일 13,500원 하단까지 한번 갔다가 살짝 밀리더라도 13,200원 위에서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만 마무리되면 3월부터는 지금 2월달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파월이나 이제 연준이 그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급이 조금 개선된 모습이 좀 있으니까, 중국 증시가 큰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조금씩 그 지수도 그렇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13,500원 돌파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내일은 뭐 무리하기보다는 이제 13,200원 위에서 끝나면 그 얘는 성공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설명드렸고요. 전반적인 그 증시 상황을 계속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큰 그림을 보셔야 그 안에서 전략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전반부를 항상 보면은 이제 시장 얘기를 드리느라 좀 길긴 해요. 길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그 저녁 되시고 맛있는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